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히고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마다 불안을 겪어야 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해 실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남북 관계 속 강원도가 처한 현실과 앞으로 강원도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창환 강원도 글로벌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김연철 전 장관님께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 통일부 장관으로서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을 하면서 그 통일 문제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 기본 입장을 밝히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신뢰 구축을 하나씩 한 걸음씩 해나가겠다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 접경 지역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축사에서도 밝혔지만은 일단 긴장을 완화하는 조치들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걸 먼저 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주민들은 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이제 철거까지 마친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적정적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닌가 하는데요. 일단 저기 손창환 본부장님,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좀 주시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북 확성 방송 때문에 주민들이 잠을 설치는 그런 작년에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 불편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일단 생활 불편이 없어졌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주민들도 마음치유 프로그램 이런 것까지 받으면서 좀 어려움이 겪었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도에서도 사실 이게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는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접경 지역이라는 곳은 늘 남북 관계가 좋을 때나 경색될 때나 항상 있었던 곳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그동안 계속해서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광 산업 또 농업 및 그 가공 산업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특별자치도가 되면서부터 그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지역의 산업들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하고 또 관련한 뭐 산림미용 진흥지구라든가 지구 지정도 해서 저희가 사업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하는 등 꾸준히 그 접경지역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지난 이제 9월 19일 남북 군사 합의도 선제적, 단계적으로 이제 복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합의를 직접 이끌었던 김도균 위원장께서 나와 계신데요. 효력이 정지했던 군사 합의를 복원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대통령께서 직접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이렇게 천명한 것에 대해서 하여튼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9.19 군사 합의는 뭐 다 아시다시피
그 2018년 9월에 남북의 양 정상이 보는 앞에서 그 합의서를 체결한 아주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그 합의 내용들을 뭐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한번 해보면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에서 지상, 해상, 공중에 완충 구역을 만들어서 우발적이든 의도적이든 군사적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이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는 차원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남북한의 지피들을 철수하기로 합의를 하고 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6.25 전쟁 시기의 유해들을 공동 발굴할 수 있는 그런 합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또 가장 대표적으로 또 들 수 있는 게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지역을 완전히 비무장화하는 그런 합의 또 한강 하구의 민간 선박이 아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까지 접경 지역 일대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상호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할 수 있는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합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19 군사 합의는 사실은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한 5년 정도 접경 지역 일대에서는 남북이 군사적 충돌과 유사한 사례조차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정말 안전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9.19 군사 합의를 복원해서 남북한 접경 지역 일대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적으로 중지하는 이 조치를 천명하고 또 그것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국민들께 밝힌 것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고 또 앞으로 그 실행력이 제고돼야 될 그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복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복원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 지난 정부 시기에 워낙 접경 지역 일대가 정말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황으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군사적 긴장 수준이 증폭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접경 지역 일대에 있는 우리 그 주민들이 사실은 그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특히 남북 간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도 완전히 그 차단되고 중단된 그런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을 남북이 저는 공히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계기라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그 발걸음을 띄게 되면 아마 그 복원은 그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복원을 위한 단계 전에 이를 위한 준비 노력들을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메시지를 지금 북한에 사실 직접 보낸 건 아니지만은 언론을 통해서 많이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은 그런데 이제 연일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뭐 한미 연합 훈련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이제 국민들은 궁금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김현철 전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북한의 그 대남 비난의 그 발언들을 보면은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사용되는 그 외교적 발언과는 좀 거리가 먼 그 거친 언어들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그 대응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현재의 상황은 일단 이제 북한은 그 러시아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전쟁 중인 거죠. 연일 북한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러시아에서 전사한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방 정책에 대해서 남방 정책이라는 거는 남북 관계도 있고 또 북미 관계도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야지 다시 시동을 걸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아마 때가 올 겁니다. 북한도 대화를 할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수요가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국제 정치에서 북한의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또 외교적인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남방의 문을 닫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러한 그 변화들을 직시를 하면서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 간의 개인적 호감은 여전히 갖고 있다 하는 거를 북한도 얘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어떻게 이제 어려운 시기고 복잡하지만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후속 조치들을 잘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뭐 그런 그 비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일이 대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두균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이 언론에 보여지는 것은 부정적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거든요. 예. 금년도에 그 한미 군사훈련도 8월 18일부터 해서 한 11일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한반도 전구 안에서 한미에 의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는 상황은 그 남북한 군부가 주축이 돼서 한반도 지역이 준전시 체제를 유지하는 정도의 군사적 긴장 상황이 높아집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전구 안에서 한미 연합군이 자신들을 상대로 해서 작전 계획을 실행해보는 그런 훈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발과 거부를 강도 높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현실적 조건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이번 한미 군사훈련 을지 연습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훈련이다. 이 훈련은 이렇게 이 훈련의 대표적 내용을 아무리 전달을 해도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상대로 한미가 공세적이고 침략적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 남북한 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연합훈련이 한반도 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이루어지는 뭐랄까 시의성 그 언행들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다만 이렇게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서로 진정성 있는 신뢰할 만한 그런 조치들을 취한다면 아마 충분히 지금 남북 관계 또 남북 군사 관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그 우리가 신뢰성 있는 조치들을 좀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이제 민생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도 지금 모두 중단된 상태고요. 자, 남북 관계가 회복된다면 강원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금강산 관광이라는 게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그 부분이 사실 경험적으로 고성이라든가 영동 지역의 체류 인구를 일치 체류 인구를 증가시키면서 굉장한 경제적 영향을 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제 현재는 이제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은 회복됐지만 고성은 아직도 그 회복을 못하는 지역이 이제 남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강원도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교류가 끊긴 지도 한참 됩니다. 계기는 많았으나 지속성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독자적인 접경 지역의 경제 구조를 갖추고 또 그것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원도는 노력해왔고 좀 관광 사업 같은 거 예를 좀 들어보면은 그 DMZ 평화길과 같은 관광 프로그램도 활용하고 있고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활용해서 민간 청소년 학술 교류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좀 약간은 뉘앙스는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국방 개혁에 따른 그 접경 지역의 장병들 수가 많이 줄어들므로써 오는 피해가 지금 크고 또 지역 농산물 군납 부분이 수익 획분이 많이 대폭 줄음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지금 많이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농산물 또 강원품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생태 안보 관광의 지속적인 확대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지금
강원도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최근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3년도 중단됐던 민통선 최북단 비무장지대 평화길 걷기 노선이 다시 개방됐다는 것인데요. 금강산 해금강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까지 이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통일 전망대하고 그래서 금강산에는 갔다 왔는데 이 전망대는 제가 못 갔다 왔거든요. 어디 본부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예, 금강산 전망대는 못 가고 거기 우측에 태안 절책 따라 가는 또 DMZ 코스가 있습니다. 그 바로 붙었는데 그쪽 코스는 다녀왔습니다. 아, 다녀왔습니까? 예, 예. 우리 김도균 위원장께서는 다녀오셨습니까? 예, 요 얘기는 제가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예. 이 비무장지대 일대에 경기도에 6개, 아마 강원도 지역에 6개 코스로 해서 평화의 길 코스를 잡았고, 그 중에 사실은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금강, 금강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스가 이 고성 지역의 평화의 길 코스란 말이죠. 근데 애석하게도 사실은 한 군데가 빠져 있어요. 지금 통일 전망대나 금강산 전망대만 우리가 고려하는데 9.19 군사합의 당시에 남북이 상호 1km 이내에 있는 지피들을 시범적으로 그 철수시키는 조치를 하면서 남북 공이 한 개소씩 그 보존하는 지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중부 지역에 한 개 지피를 보존했고 우리는 고성 지역에 있는 829 지피를 보존 지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피까지도 평화의 길 걷기 코스로 사실은 포함해서 그 활성화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난 정부 시기에 그 보존 지피에 추가적으로 병력 및 장비를 투입해서 그 지피를 9.19 군사합의 정신에 반하는 그런 무장 또 지피로 이렇게 만들매 따라 가지고 최근 그 개방된 지역에서 이 829 지피가 또 빠졌습니다. 사실은 그 829 지피의 그 의미나 또 그곳에서 바라보는 그 금강산과 해금강의 풍광은 꼭 국민들께 또 지역 주민들께 정말 보여주고 싶은 그런 풍광인데 그게 평화의 길 걷기에서 빠져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꼭 그 평화의 길 코스에 포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뿐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이 평화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역사적 현장에 좀 다들 한 번씩 방문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강원도 입장에서도 이것을 관광 상품화. 아유, 굉장히 좋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사실 DMZ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많죠. 세계 유일의 분단도는 뭐 네.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지역은 총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관전하기가 좀 전망대도 좋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 뭐 잘 되면 강원도도 관광 상품화 시키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저도 사실은 그 829 GP를 가봤거든요. 아, 다녀오셨습니까? 예. 근데 이게 아까 우리 저 김도균 위원장님 잠깐 소개를 했지만 정말 여기를 딱 올라가면요. 이게 뭐 추가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풍경 자체가 앞에는 바로 금강산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이제 동해 바다가 보이고 그 바다 사이에 가모라는 그 선녀와 나무꾼의 무대입니다. 거기가 거기도 보이고요. 또 앞에 왼쪽으로는 그 고성 금강이 흐르거든요. 이게 비무장지대 전체에서 대부분 그 강은 횡으로 흐르는데 종으로 흐르는 강이 2개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제 사천강이 있고 동쪽에는 이제 고성금강이 있는데 우리가 비무장지대의 환경 생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다큐멘터리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기를 정말 이게 평화와 그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그 높다는 것이고 저도 비무장지대를 굉장히 많이 다녀봤거든요.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 물론 이제 풍경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이 829 GP만큼 정말 여기에 딱 서는 순간 평화란 무엇인가 이거를 가슴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가 아마 앞으로 다시 개방이 되고 관광객이 들어갈 수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성 지역의 좀 경제도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적경 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지금 오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남북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제 다시 뭐 회복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자,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 어떻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하는 건데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말 이 지역의 경제 활성화뿐이 아니라 그 남북 간 교류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가 주목할 수 있는 아마 대표적인 그 협력 프로그램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은 98년부터 10여 년 동안 사실은 진행된 아주 실효적인 협력 프로그램이었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또 개성관광과 함께. 근데 이제 박광자 씨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그 17년간 중단됐고 그 여파가 고성 지역의 정말 경제적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또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요인이 이렇게 됐습니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 사항은 있습니다. 뭐 유엔의 대북 제재 문제도 있고 또 현재 서로 이 소통하고 그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도 분명히 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가 아마 이 모든 막힌 것들을 뚫을 수 있는 저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강산 관광 재개의 그 과정이 그 어떤 식으로든지 출발하게 된다면 아마 남북 관계를 급속도로 그 변화시키는 그런 그 신호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강원도를 비롯한 특히 우리 동해안 지역 또 동해안 북단의 고성, 속초, 인제까지 포함해서 이 적경 지역의 그 어떤 민생 경제에도 아주 확실한 그 동기부여가 또 우리 주민들이 적경 지역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경제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면은 뭐 넘어야 될 산들이 많죠. 네. 일단은 뭐 남북 관계가 좀 풀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정경분리라 하더라도 남북 관계가 좀 풀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산 관광만 한정돼 본다면은 그 관광객 총격 사건 이후에 관광객의 신변 안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마 다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라는 것도 그걸 이제 아무래도 미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문제죠. 근데 지금 새로운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금강산과 연결되어 있는 원산갈마 지구를 북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지금 7월 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라는 게 숙박 인원으로 보더라도 하루 숙박 인원이 2만 명 수준의 규모이거든요. 그 다음에 관광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하루 이용객 기준으로 보면 4만 명이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지금은 이제 국내 관광부터 시작하는데 과연 이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운영을 러시아 관광객으로는 한계가 있지요. 뭐 그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겠습니까? 북중 관계도 여러 가지 좀 한계들이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금강산 관광객이라는 게 한창 될 때 그 금강산 관광객의 규모라는 게 북한의 전체 외국인 관광보다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따져보면은 결국 북한이 원산갈마 지구를 세계적인 관광지구로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한국 국민들을 어떻게 유치하느냐 하는 게 핵심인 거고 그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문제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 논의하는 시점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육로하고 항공입니다. 지금 양양공항이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평양으로 가서 사실은 원산 갈마를 가거나 금강산을 가는 것보다 한국에 입국해서 양양공항에 와서 가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겁니다. 비용으로 보나.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도 이 양양공항을 활용해서 일종의 국제적인 환승공항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이제 이 부분도 충분히 살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육로 관광이겠죠. 원산 갈마가 됐든 금강산 관광이 됐든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육로로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직까지는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가능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갖고 돌파구를 찾을 것이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점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평화 경제 특구 아니겠습니까? 남북 경제 공동체 실현과 적경적 발전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평화 경제 특구가 지정이 된다면 금강산 관광과는 어떤 또 다른 남북 협력 모델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예,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대해서는 뭐 지역별로 네. 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 생태적으로 보존해야 될 지역들도 있고요. 농업 교류가 가능한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평화경제특구처럼 산업협력을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평화경제특구를 통해서 남북관계 또는 국제적 자본이 유치할 수 있는 뭐 그러려면 이제 단계적으로 조금 더 단계적으로 아마 진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런 좀 멀리 내다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도 좀 하고 지역별 특색을 어떻게 좀 활용을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전 계획들을 좀 구체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재 전국에서 17개 지자체가 평화 경제 특구 후보지로 이제 꼽히고 있고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최근 속초시가 추가돼 7곳이 이제 대상지에 올라 있습니다. 자, 손창원 본부장님, 강원도는 평화 경제 특구를 지정받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 도의 역할은 그 개발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또 특구 지정을 정부에 요청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군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좀 어떤 것이 지역의 기존 산업과 아니면 남북 산업과 맞출 수 있는지 차별화된 지구별 차별화에 대한 그런 사업 계획을 좀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것이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은 정부로부터 자금과 기타 기반 시설을 좀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뭐 춘천처럼 고성 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쪽에 많이 포커싱을 둔 어떤 개발 계획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화천이나 양구는 지역 농산물 통한 산업, 가공 산업과 기타 일반 산업 분야를 통한 그 특구 산업단지 조성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존 지역 산업과 연계시켜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잘 믹싱될 수 있도록 저희 역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 개들을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북미 관계 이것이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로 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한 번 더 평화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하는 것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뭐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예,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 불신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불신을 신뢰로 전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잘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관계 재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이런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아무래도 이제 10월 말에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이 단기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 종전을 둘러싸고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가닥을 잡으면은 북한과 미국의 대화도 다시 이제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북 간에 모르겠습니다. 실무 차원의 협상도 중요하고 분야별 대화도 중요하거든요.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데는 군사회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역시 북한은 지도자가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뭐 실무회담을 100번 하는 것보다 정상회담을 한 번 하는 게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정상회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쟁점들을 어떻게 합의를 해서 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냐,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김덕은 위원장님. 지금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달라 이렇게 요구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 개선에 좀 나서줄 수 있겠느냐 하는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것이 이제 북미 대화가 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에 아마 핵심적인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역할 또는 외교력을 하여튼 그 국민들께 보여준 아마 대표적인 장면일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김정은에 대한 그 표현을 꺼내고 또 북미 관계를 그 개선할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를 그 트럼프 대통령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도록 한 것은 아마 이재명 대통령의 그 뛰어난 그 외교적 감각이 그 발현된 것이 아닌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남북 관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남북 관계만으로는 사실은 그 수레바퀴를 굴리기가 쉽지 않다는 걸 그동안 우리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적으로 작동해야지 그 결과물들이 항상 나옵니다. 과거에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모이는 3자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사실은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간으로부터 한 30시간 만에 그 판문점에서 그 어마어마한 역사적 회동이 이루어진 겁니다. 즉 남북 관계라는 것은 정말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긴장 관계가 고조됐다가도 또 풀리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사실은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북미 대화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추동력을 제공하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아마 이 경색돼 있는 이 한반도의 이 평화 문제 그리고 남북 관계의 좀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나름대로 그 큰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 간에 그런 언급을 하신 걸로 보아 어떤 식으로든지 그 계기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적이다. 올 후반기에는 뭔가 새로운 그런 계기가 반드시 마련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예. 결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을 좀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지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처럼 강원도가 남북 협력의 중요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중앙정부 정책에 발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손청한 본부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적경 지역에는 이제 안보 생태 관광으로 경제를 지금 끌고 있고 또 기반 산업인 농업과 그 가공 산업을 통해서 지금 경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또는 지원을 할 것이고 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핵심 내용들이 이러한 사업 내용들이 사실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 경제 특구에 집약될 수가 있습니다. 이 평화 경제 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부지 확보도 필요하고 또 환경, 농지 등 인허가 협의도 문제도 해결도 신속히 처리가 돼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현재 시행 중인 강원특별법을 활용해야 되고 또 현재 3차 개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 3차 개정상도 신속히 통과돼야 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강원도만 지금 특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경기도도 또 차별화 있게 또 거기에 특색에 맞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경기도든 강원도든 좀 교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이 된다면은 또 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김현철 장관님. 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강원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까요? 예, 강원도는 아무래도 분단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적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요. 이게 적경이라는 게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전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남북 관계 좋을 때는 그야말로 적경 협력의 무대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적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아마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평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경제라는 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평화는 땅이고 경제는 꽃입니다. 이게 튼튼한 땅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북 관계의 긴장이 높을 때 아마 많은 주민들이 이게 평화의 소중함이 정말 절실하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체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체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게 평화 경제, 특히 지속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적경의 협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와 경기도, 인천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적경 지자체들 사이에 조금 더 긴밀하게 좀 협력을 해서 지역별 특성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로 보완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자, 김도균 위원장께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 지역이 사실은 이 접경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지역보다 사실은 큽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강원 지역이 그렇다 보니까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간 교류 협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또 절실한 그런 지역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평화가 경제고 우리가 평화가 밥이다 이런 슬로건을 얘기하는데 그 슬로건이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되는 아마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강원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윤석열 정권 3년 동안에 사실은 이 강원 적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힘들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물 온몸으로 체득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사실 이게 무엇이 문제냐면 이 마음이 민생 경제에 아주 치명적으로 또 심각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원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이 평화, 그리고 이 평화가 경제고 밥이다라는 이 슬로건을 체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원 지역의 우리 도를 포함해서 지자체들도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는 실효적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정책 대안으로 끄집어내야 되고, 또 중앙정부도 강원도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기울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강원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기본권 행사까지도 제약받는 그런 특별한 희생을 한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누차 언급했던 것처럼 이 특별한 희생을 한 이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좀 더 실효적인 그런 레토릭 안 됩니다. 실효적인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도와 각 지자체들은 이 분위기와 여건을 실제 지역 주민들의 민생 경제와 연결시킬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정책들을 이제 꺼내서 만들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 노력들이 만들어질 때 그 접경 지역의 평화가 어떻게 민생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아마 체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지역 사회가 안정적으로 발전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기반이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접경 지역이 많은 강원도는 지역의 안전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까지 남북 관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남북 관계 개선과 강원도의 준비 과제가 앞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토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사반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